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PLC 컬럼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공실관이나 분석업체에 맡기실 것이 아니라면 컬럼의 선택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은 논문을 보고 기존에 다른 사람이 분석했던 데이터를 참고하여 컬럼을 선택하십니다. 만약 논문대로였는데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또는 논문상의 매트릭스와 다른 매트릭스상에서 분석으로 분리가 잘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분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컬럼을 변경해야 됩니다. HPLC 분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컬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순상, 두 번째가 역상, 세 번째가 이온교환, 네 번째가 사이즈 배제입니다. 위에 두 가지 분리 모드는 샘플의 극성, 소수성 차이에 따라 흡착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고, 이온 교환은 샘플의 전하량 차이, 사이즈 배제는 분자의 크기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리 모드는 역상 분리 모드로서 HPLC 사용자의 80% 정도는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상 사용자 중에서도 작용기별로 살펴보면 C18 컬럼의 사용자가 6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HPLC에서 C18 컬럼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PLC를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C18 컬럼은 같거나 비슷한 컬럼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여기 YMC에서 판매하고 있는 C18 컬럼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무려 20여 종에 이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C18 컬럼이 있는지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시법에 C18 컬럼으로 적혀 있어서 실험실에 있는 C18 컬럼으로 분석을 했는데 분석이 잘 안 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떤 컬럼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구상에 그 많은 C18을 마구잡이로 테스트하기에는 C18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자, 한 가지 C18 컬럼을 고르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탄소 체인의 길이에 따른 물질들을 중간 극성의 C18에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만약 여기서 피크들이 너무 붙어서 분리가 잘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다음 데이터는 고소수성, 고밀도 C18 컬럼에서 동일한 물질들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피크 간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분리능이 증가했습니다. 중간 극성에서 분리가 잘 안된다면 고밀도 ODS, 즉 고소수성의 C18 컬럼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까지 보신 분은 고밀도 고소수성 C18 컬럼이 좋은 컬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고소수성 C18 컬럼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물질의 리텐션 타임이 한 200분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죠. 이 물질들을 분석하기에 이 조건은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물질들을 저밀도 ODS, 즉 고극성 C18 컬럼에서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과 같이 빠른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저밀도 ODS는 고극성 C18 컬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밀도 ODS는 소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극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밀도 ODS는 고극성 컬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수성의 차이에 따라 물질의 분리 능력을 증가시킬 것인지 물질의 분석 시간을 줄일 것인지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C18 컬럼의 선택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기준이 있어서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진행하거나 YMC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HPLC를 기초부터 진행하시는 분들은 C18의 컬럼의 선택 기준을 탄소 함량, 즉 소수성의 정도의 차이로 선택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 컬럼을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8이나 C4 컬럼이 역상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컬럼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게 될까요? 앞에서 설명한 탄소 함량에 따른 소수성의 차이도 이런 컬럼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18과 같이 탄소 함량이 높은 컬럼들은 분리능이 증가하게 되고 C1과 같이 탄소 함량이 낮은 컬럼들은 빠른 분석 시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짧은 작용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래 부정맥 치료제 관련 7가지 물질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표준 C18 컬럼에서 이 물질들은 한 번에 동시 분석하기 위해 조건을 선택했는데 보시는 크로마토그램과 같이 3번, 4번 물질이 겹치고 7번 물질은 너무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데이터 개선을 위해 용매 조건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용하는 작용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C8 그리고 C4 데이터를 보시면 작용기가 짧아질수록 3번, 4번의 분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석 시간은 C4의 경우 20분 이내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8 컬럼에 비해 C8이나 C4의 입체 인식능이 더 높습니다. C18이 물질의 극성도, 소수성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탁월하지만 물질의 탄소 함량이 비슷하여 극성도 차이가 별로 없는 입체 구조, 평면 구조 간의 차이는 오히려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구조 인식능은 C8이나 C4 같은 짧은 작용기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만 보더라도 컬럼의 선택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C18의 선택 방법 중 밀도 차이에 따른 선택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입체 인식능은 짧은 작용기가 더 좋다는 점도 확인하셨습니다. 이 내용들만 기억하셔도 컬럼 선택의 상당 부분은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 심화된 컬럼 선택 방법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오프라인 세미나를 이용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